네, 안녕하세요. 케마 토크 진행하는 김창환입니다. 오늘은 그 경기도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하고 뭐 토지,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저희 중개사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인원이 좀 발생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모임도 많이 이제 자제를 권하고 있고 또 연말인데 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모신 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광주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병묵이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명칭이 좋은 공인중개사 네, 사무실이에요.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부동산 명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 광주시 도청면에 부동산이 네. 있으시죠. 보니까 조그만 마을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그 제일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은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하고 접경지역 세 개 면이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접경 지역이고 좀 경기도 광주로서는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는 제 밑에 또 용인시하고 거의 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쪽에서 부동산 하시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한 8년 정도. 8년 정도 되죠. 그럼 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주변의 이장님들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겠어요. 네, 너무 저녁마다 이게 약주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쪽 그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엎어지면 안 됩니다. 조심. 엎어지면 확 씌우시나요, 그분들이? 뭐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런 맞습니다. 참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 아니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너무 가까이 가면 뒤고. 그렇죠. 너무 멀면 차서 살아남기 힘들고. 얼어 죽죠. 너무 멀면 또. 아무래도 그 주변에 무슨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도 가끔 초빙돼서 시골이다 보니까 동네 뭐라 그러죠? 대동회 이런 것들, 마을 행사 이런 것들에는 꼭 가야죠. 참석해야죠. 그런 데는. 참조도 좀 하셔야 돼요. 동네 유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거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라도 그런 곳에서는 좀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우리 중개사들이 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택을 하시는 분들, 원룸, 투룸, 빌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럴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죠. 물건지 안에서 오신 분들, 아는 지인분들 이렇게 관리라기보다는 전화 연락 드리고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특성이 동네 쪽, 아무래도 지역구를 같이 이렇게 공생공정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 물건 같은 거를 돌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골로 오시면은 힘들죠. 자기 고향이 아니면 조금 텃세도 있고 조금 힘들죠. 그쪽 유지분들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고 난 뒤에 그분들이 물건을 우리들한테 내놓는 거죠. 무턱대고 이렇게 막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지역 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릿고개라고 생각하셔야죠. 아무래도 그쪽에 만약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정도 생각은 해야겠어요. 그렇죠. 4, 5년 정도는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하셔야 고생한다. 그냥 그 식구로 보내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죠. 전원생활 한다 생각해야겠네요. 그냥 돈 떠나서. 그럼요. 근데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분들이 전문가라 딱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 시세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에 대한 환경도 알아야 또 이렇게 원활하게 중개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무슨 마을 행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마을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을 가을 행사 정도 있나요? 대동회도 하고 추수할 때도 이렇게
동네 마을 잔치도 하고 뭐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참석을 해야죠. 네.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고척면 하면은 사실은 그 용인시하고 네. 그러니까 죽전하고 성남에서도 이제 성남에서는 조금 넓어가긴 했지만 이천시하고 전이고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사실은 그렇죠. 네. 교통은 좋잖아요. 경부하고 중부하고 뭐 지금 제2영동 고속도로하고 네, 거기가 그쪽 근처죠. 예, 지금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성남 장원간 네. 고속국도가 개통이 돼서 분당까지는 뭐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까지는 뭐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굉장히 빨라졌죠. 네. 지금 3번 국도만 이용을 했었는데 그 3번 국도가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이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매우 개선된 그런 경기도 광주 지역입니다. 최근에 뭐 남사 쪽으로 나는 국도도 최근에 연장해서 많이 또 그쪽으로 뚫고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로 많이 부각되는 곳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또 그 도청면은 제2 외곽 순환도로가 그게 그렇게 오산에서 용인으로 해서 봉담 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동탄 지나서 그렇습니다. 용인을 지나가는 네네. 거. 그쪽으로 와서 그게 그쪽으로 지나가는군요. 네, 경기도 도청면에 도청 IC가 생겨요. 그래서 도청 IC를 거쳐서 양주로 해서 또 뒤쪽 뭐 김포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안산으로 이렇게 한 바퀴 경기도를 외곽으로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금 북부 쪽에는 좀 웬만큼 됐고 남부 쪽에도 최근에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한 1년 공기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어떻게 수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냥 딱 고속도로에 네네네. 뭐 제1과 제2 사이에 딱 껴가지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네. 도청면이 과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고속도로 등이 이렇게 개설이 되면서 많이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됐죠. 뭐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근데 광주 시민 이 조금 불만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좀 많이 포함이 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팔당댐 쪽으로 해서 가니까. 그래서 행위 제한이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와 뭐 이천, 용인 뭐 이런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뭐 아시다시피 여주라든지 혹은 양평 이러한 데는 뭐 거의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강과 맞닿아진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들어오기 힘들죠. 그런 지역은. 예. 그리고 대단히 택지 개발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주민의 어떤 편리성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뭐 대단히 택지 개발을 해야 뭐 좀 좋은 게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뭐 제2외곽이라든지 제2영동 뭐 중부도 뭐 확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세종시로 가는 그것도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아진 입지는 좋았는데 좀 외딴 것. 네. 근데 그 부동산을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아파트 아니면 빌라, 뭐 상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또 이쪽에 공장하고 창고 뭐 이쪽으로 토지는 뭐 보통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은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죠. 공장 창고를 뭐 직접적으로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는 지인이 이제 공장 창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한번 제가 거주지가 이천이기 때문에 광주 이천에서 사실은 개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이천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경기도 광주가 서울에서 가깝고 성남에서 가깝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죠. 도시 차지로. 그래서 이천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과 좀 더 가까운 데가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공장 창고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화성시도 검토를 좀 하셨겠어요? 공장하면 화성시가 아무래도.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는 뭐 화성이 공장 등록 건수가 제일 많죠. 그다음 뭐 안산, 평택 이런 지역인데 그쪽에 계시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나 혹은 개업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장 창고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쌓아서 그래서 개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교육을 받으려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 맺으면서 좀 근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육 그냥 앉혀서 이렇게 교육하기에는 조금 네네네. 현장감이 떨어져서. 네네,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광주시에도 어떤 학습 클럽이 있어요. 학습 클럽이 있어서. 그 자체에서도. 네네. 그 공장 창고 혹은 뭐 아니면은 자기들이 뭐 경력이 있는 중개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실무 경험을 갖다가 나누고 이런 정보 교환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런 저 역시도 만약 초보 때 그곳에서 많이 습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장 창고에 대한 지식을. 네.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폐쇄적인데 사실은 그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거기는 굉장히 단합이 잘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참 좋네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죠. 자기만 알고 있어서 끝나는 게 결코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공동중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맺기에는 또 그렇죠. 네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뭐 괜히 상대편도 나같이 알면 또 뺏길까봐 또 뭐 경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부분 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동아리 학습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건 저도 공동중개도 할 동감합니다. 수가 예. 있고 또 어떤 끈끈한 어떤 이런 어떤 인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얻는 게 많습니다. 네. 타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학습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어떤 지식을, 특별한 지식을 서로 공유를 한다면은 이 업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 사소한 거 알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게 뭐 인터넷상에 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네. 그런데다 많은 시간을 또 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계속 그렇죠.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고객 응대해야 되고 뭐 서비스해야 될 입장이라 그런 그렇죠.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뭐 정확하게 컨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좀 인원은 좀 여러 분 되시나 봐요, 이렇게. 예, 한 30명이. 꽤 되네요. 예, 30명 정도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꾸준히 이렇게. 그렇게요. 예, 그래서 지금 대단하시네요. 코로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조금 잠시 주춤하긴 해요. 한데 아마 곧 이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실 것 같고 네네. 거기에 이제 토지나 공장 쪽에 아무래도 뭐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업종이가 서로 얘기하기 네네네. 좋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만 20-30분이라는 건 대단히 큰 모임이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모이신 분이 보통 많이 하면 10명? 10분 정도? 예, 공부해서 끝나는 게 15분밖에 안 그렇죠. 되니까. 공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동 중개도 하고 정보도 물건도 공유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 모임에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카톡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것도 다 웬만큼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중개사님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으네요. 네. 경기도 광주는 아마 그런 협회 차원에서도 뭐 다른 어떤 타 지역보다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죠. 응집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저희 캐마 식구도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모였는데 그나마도 요새 모이지도 못하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캐마 15기인데 뭐 벌써 지금 수료한 지가 1년 정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15기 분들도 이렇게 모이는 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근데 근처에 계신 분이니까 조금 뭐 입지적인 유리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 가까운 가족도 그렇게 못 보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굉장히 그분들이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뭐 학교처럼 안 나오면 뭐 이런 게. 벌금 내, 그러면 아예 벌금 내가 안 나오고. 그렇죠. 자기 업하고. 몇 번 내고 그냥 빠져버리고. 네, 자기 업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사실. 우리 맞습니다. 중개도 막. 내가 모르는 것을 손님이 물어왔을 때. 그렇지. 못하고 다음에 알아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딴 데 가버려요. 예, 나가면서 옆에 부동산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안 옵니다. 그냥 바로 옆에 부동산 가서 해결해 버리지. 중개사의 역량에 의해서 자기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갖다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놓고 있으면 그만큼 자기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물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수한 물건이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문제, 그리고 또 뭐 도로 문제, 특히 공장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문제. 경기도 광주시는 뭐 4m 이하만 되면은 그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6m로. 아닙니다. 4m만 되면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주무관이 나와서 줄자로 재요. 현장에 와서. 줄자로 재고. 예. 그래서 사전 심사를 넣어보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인허가 때문에 다 땅 사고 다 준비를 했는데 공장 내가 자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팔아야 돼. 그럼 얼마나 또 손해겠어요. 네. 도로 말씀하시니까 아마 도로 중에서 이렇게 포장도로인데 가끔 개인 사도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뭐 배선 땅 팔 일 있으면 좀 문제 생기는 이런 사례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끼리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면 잘못한 거 넘어가거든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시는 분이면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땅 팔 때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차하면 진짜 된통 당하는 거지. 한번 그분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토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접 토지하고의 그 마찰이라든지 혹은 분쟁이라든지 모든 건 도로에서 발생하거든요. 또 개인 사도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도로라도 지목이 도로인 도로는 인접 토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도자가 찍혀버리면 지목이 도로인 도로는 자기 마음대로 지목 변경을 못 합니다.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인접 토지 사용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분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지 지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흔히 도로라 그러면은 뭐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는데 4m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지목이 도로인 그 도자가 찍혀 있는 그런 지목이 도로인 도로는 도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에 가면 그렇죠. 도로 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또 있어요. 개인 사도 경우에도 대장이 사도도 이렇게 기부 체납하는 경우는 찍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기부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사도지만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대장에 등록된 그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개인 사도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은 그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한다는 의미거든요. 도로 대장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소유의 도로지만은 재산권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도로 대장이 등재된 도로면은 좀 그런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도로를 한번 관할 지자체 그 담당 공무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그렇죠. 이 도로가 진짜 딱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라서 오직 했으면 사도가 혹시 안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사도라도 혹시 여기서 관할하는 도로라서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반드시 찍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차로 멀쩡하게 들어갔다고 멀쩡한 줄 알았다가 잘못하면 폭탄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은 꼭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중개 거래를 할 때는 그것을 보는 이유가 행위 제한이라든지 혹은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지구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서 꼭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분들하고도 조금 가깝게 지내야 좀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게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네. 뭐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노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허가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공무원 주무관들하고 뭐 이렇게 잘 소통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주시는데 이제 가끔 옛날 생각해가지고 막 힘으로 막 뭐 내가 뭐 땅 주인인데 왜 안 되는 식으로 막 나가면 네. 한번 그 공무원 거기서 한번 엎어놓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 그 해결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되든 안 되든 일단 부드럽게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한번 가서 그냥 성질들 한번 엎었다가는 되게 나가자 짧아요. 3개월, 6개월, 뭐 심지어는 뭐 2년, 3년도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공무원한테 넘겨주고 가더라고요. 잘못하면 이런 분이 있어갖고 혼났으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가면 이제 그 다음 나갈 때까지 이제 계속 지켜 있는 거죠. 뭐 허가 받는데 뭐 안 되는 걸 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자해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죠. 네네. 정권이 그쪽에 뭐 세상이 뭐 성질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있겠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하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죠.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렇죠. 타 지역에선 됐는데 용인시인데도 왜 여기 광주시는 안 되냐고 이러면 이제는 이제 일 커집니다. 이제. 네. 자, 뭐 이제 부동산 혹시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고객 중에 그런 분 계시면 가면은 무조건 나 요새는 음료수 사갖고 와서 안 받더라고요. 음료수 사가는 거 별로 안 반거하고. 그냥 공무원들 그거, 이거 안 반거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네. 벌써 이제 괜히 음료수 하나 들은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가서 그냥 공손하게 인사하고. 네. 좋은 말로 이렇게 물어보고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대응해 주니까. 그렇죠. 안 된다고 바로 할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뭐 측량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계되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 물어보고 와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좋은 얘기 들었네요. 토지하고 뭐 공장은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네네. 창고 하면은 저희는 뭐 이제 그 농가 창고 옛날에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하도 농지 그냥 흙토 이제 성토해가지고 슬쩍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농가 창고라고 줬다가 나중에 뭐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에 있는 뭐 이런 거 야적장은 아니죠. 물고관 같은 적지 않은 거를 사서 불법. 네. 그게 예전엔 과태료가 더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수입보다. 그래서 그냥 감수하고 뭐 배짱 있는 분들은 막 했다고 하는데 요새 강주시는 없죠. 거기야 뭐 원체. 네, 그게 없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그 수단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공장 허가를 엄청 까다롭고 안 내주죠. 공무원들이 계속 와서 점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 농가 우사 같은 것을 공장으로 이렇게 용도를 불법으로 쓰시는 건 불가능하죠. 쓰시면서 그 임대인들에게도 아유 벌금 낼 요량으로 그렇게 임대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벌금을 이제 뭐 네가 내니 내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벌금은 임대인이 낸다 아니면은 뭐 임차인이 낸다 뭐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참 아직도 간이 좀 크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 법 안 무서워하시는 거죠. 그냥 맞겠다는 거죠. 뭐 수입이 더 크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사실 그렇게 없으니까 또 근처에 있는 분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또 그렇다고 또 운송을 많이 멀리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 공장 이제 허가 받는 그런 조건 같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토지는 어떤 토지에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공장이나 이쪽을 많이 안 하시니까. 네. 흔히 우리가 저희들이 말하는 공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산지법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들 공장을 우리가 일반 공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지법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의 정의에 의한 그런 우리가 흔히 짓고 있는 공장들은 제조업소로 제2종 건생 제조업소예요. 예. 네. 제2종 건생인데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물환경보전법 혹은 대기환경보전법 혹은 소음진동관리법 이런 것들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
그런 것에서 뭐 허가를 한다든지 혹은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점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아이템을 다루는 업체면은 입점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조업소고요. 네. 그렇지만 뭐 오염물이 나온다든지 분진이 나온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업체들은 공장으로 정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죠. 그리고 짓고 있는 지금 공장들은 거의 다 건생 제조 건생 제조업소입니다. 조그맣게 하는 그렇게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용인의 뭐 그 산업단지 같은 게 이제 공장용지죠. 그렇죠. 산업단지는 다 택지 개발하고 이제 뭐 정화조 시설까지 다 해서 이렇게 오수직관 다 먹고 다 해서 먹고. 네. 근데 경기도에 별로 그런 게 없어서 그렇죠. 대단히 공업단지는 뭐 화성 지역과 뭐 인천, 화성, 안산 뭐 그런 지역이 많죠. 네. 광주시는 뭐 상수원 보호 쪽에 거의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는 뭐 오폐수, 그다음 환경 관련되는 거 이쪽은 뭐 절대 뭐 거기는 뭐 소변도 그쪽으로 보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공단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뭐 까다롭죠. 다른 지역보다 수장 최근에 뭐 정화조 관련된 것 좀 중간 시설을 많이 해서 그나마 이제 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짓게끔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갖고 정말 까다롭겠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아무래도 정화시설 이런 게 그런 대단히 기술들이 정화시설이 없어서 낙후되고 했지만 요즘에 뭐 오수직관이라고 해가지고 오수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또 정화하는 그게 이렇게 있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건 이제 세대라든지 용량인 범위 내에서는 이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 한번 여쭤볼게요. 토지 계신데 고총면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의 토지가 토지라면 뭐 대지, 전답, 뭐 계획관리죠. 그다음에 산자 들어간 이냐 뭐 이런 거 정도로 해서 뭐 대략적 뭐 토지 가격 물어보면 그냥 서울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똑같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도권에 이제 어떤 택지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3기 신도시도 이번에 발표가 됐죠. 하남 그 교산 신도시와 그 남양주 왕숙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제3기 신도시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밀려나는 거기에 입점해 있던 공장들이 이제는 수용을 받고 이제는 경기도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보통 그 하남에서 가까운 지역이 경기도 광주다 보니까 광주로도 오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산업용 토지가 또 턱없이 모자라요. 경기도 광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토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이천이나 여주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거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좀 좋아지면서 그렇죠. 그나마 뭐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토지 가격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서는 성남하고 가까운 지역은 도로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3제곱미터당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직동이란 태전동 뭐 그런 성남과 가까운 지역은 뭐 아무래도 비싸죠. 오포라든지 분당과 가까운 오포는 이제 넘어가면 오포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은 뭐 4,500씩 이렇게 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지만 뭐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인 곤지암, 도척 이쪽 지역 2천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조금 떨어진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도로변 있는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다 넘는다고 봐야죠. 2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좀 싸고. 한 20, 30%? 네, 아니죠. 한 40, 50%. 40%. 50%.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차이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나군요. 한 40% 차이 나고. 또 그 생산관리 지역도 도로만 좋다면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생산관리 지역이면 또 그만큼 또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근데 업종 따라서는 뭐 또 계획관리 들어가지 않고 생산관리에서도 또 가능한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잘 검토해야 되겠어요. 땅 가격이 뭐 40%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소매점이라고 하는 게 소매점은 이제 일종 근생. 공장은 아니죠. 공장은 아니고 소매점은 식품, 잡화 이런 일용품들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런 어떤 건축물을 소매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축물은 뭐 생산관리 지역에 입점할 수가 있어 입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많이 있다. 네네, 소매점은. 그렇지만 공장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 시청 같은 공업가에 문의를 해서 당신 업종은 뭐 건생 제조장이면 됩니다. 아니면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공업가에 문의를 하면 주무관들이. 참 친절해요, 요새. 네. 그래서 자기 업태를 말하고 그런 데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내가 뭐 굳이 공장 등록도 안 해도 되고 창고 기능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소매점에 입점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어차피 입지는 뭐 도로변에 있고 뭐 다 편리성은 뭐 다 갖추게 되니까. 그렇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걸 분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개받은 분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공장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데가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막 그렇죠. 이건 뭐 전화가 오는 거죠. 이 토지 싼데 이거 좀 입지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뭐 하시려고요? 근데 공장. 이거 소매점이라서 공장 못 들어갈 텐데, 여기. 토지 용도가 이건 계획 관리가 아니라 생산 관리라서 그렇죠. 예. 아마 허가 안 날 겁니다. 거기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반드시 떼보고 그게 맞는지 중개사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예. 되는 줄 알고 샀다가 만약에 안 되면 예. 중개하신 분 큰 부동산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샀다면은 이것은 뭐 데미지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토라든지 혹은 사전 심사 이런 것들 철저히 해보고 난 뒤에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만큼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나 공장이나 창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일단 허가 받는 거는 일단 무조건 까다롭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파는 게 편하지. 토지는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그 대로변에 있는 토지들이 올라도 많이 오르고 싼 게 비지떡이에요.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고 좀 비싸다고 생각되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접해 있는 토지 혹은 이러한 것들에 투자를 한다면은 나중에 그러한 그 입지가 좋지 않은 그런 싼 토지보다 싼 토지는 거의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허가가 안 난다든지 뭐 시골 같은 데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집 짓고 사는 데는 뭐 문제 없는데 공장 허가가 안 나는데 그런데 집 짓고 살기에는 좀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이 좀 조성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뭐 공장도 지을 수 없고 그 뭐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그 토지를 잘못 매수하게 되면 그런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들이 참 짚어줘야 됩니다. 짚어줘야 되고 그런 토지는 잘 오르지도 않아요. 인허가가 안 되니까. 네. 그렇지만 좋은 토지, 도로변에 있는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 산업용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올라도 많이 오르죠.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싼 게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뭐 수요에 바로바로 대응해 버리니까요. 네. 그리고 안 좋을 때는 또 매매가 가능하고 또 그런 땅은 네. 안 좋은 땅은 안 좋을 때는 뭐 그냥 주다시피 해도 잘 안 나가니까요. 토지에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잘 보고 사야지. 예쁜 거 사야지. 그렇죠. 네모 반듯하면 제일 좋고요. 그 남도 예쁘니까. 네, 예뻐 네. 보이니까. 근데 길쭉하다든지 또 뭐 질쭉 또 들어가고 나오고 뭐 요철처럼 생겼다든지 이러한 토지들은 또 안 팔려요. 인물을 봅니다. 사람들은. 살 때 싸게 산 게 비지떡이라는 거. 비지떡 때문에 진짜 팔지도 못하고. 그럼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무덤으로도 못 쓰지 않아요? 요새는 무덤도 다 용도 변경하고 뭐 다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토지는 잘 사야 됩니다. 예, 좀 잘못 사면은 이게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 돼요. 가끔 토지 가지신 분들 보면은 좀 뭐 소액으로 뭐 몇천만 원 갖고 산다고 뭐 샀다 뭐 얘기 듣긴 하는데 그렇게 사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한 분들,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극소수 얘기고 일반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 안 나오고요. 그런 땅이 있으면 벌써 잘 하시는 분들이 벌써 다 구입했죠. 나오겠습니까? 본인들한테. 그 유행수 바라는 거고요. 그 좋은 토지들은 벌써 그 중개사들은 다 손님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주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매일 전화 오고 찾아오고 뭐 좋은 토지 있으면 소개해다. 근데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죠. 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생사의 첫 단계가 토지를 잘 사면 거의 뭐 반 이상 무조건 성공하고 가는 그렇죠. 거고 네. 승산이 뭐 걸려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부동산은 무조건 처음에 모든 부동산 투자는 이기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투자가 돼야 되지.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줘버리면 이게 미래 수익까지 다 치러버리면 현재 그 기다리려면 또 얼마나 또 한 1, 2년 뒤에 그 가격이 되는데 그 처음부터 싸게 사야지 수익이 많겠죠. 그만큼. 부담도 덜하고. 그럼 용도도 다른 걸로 써도 조금 가능하고 수익이 좀 덜 나와. 또 투자금이 작으니까요.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토지. 그리고 좀 너무 좀 거기다가 돈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분들은 사면 그냥 거기다 뭔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그럴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토지는 그렇다고 또 싼 게 삐지되기 아무나 또 싸다고 그냥 막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쪽 지역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꼭 문의를 해보고 뭐 너 아는 지인한테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그쪽 중개사들한테 꼭 물어보고 그쪽 중개사들은 잘 알거든요. 그 지역을. 그렇죠.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중개사분들한테 갈 때는 뭐 가능하면 거기는 바깥에서 사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니 부동산 갈 때는 뭐 우리가 바깥에서 사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자기 살 것처럼 가서 그렇게 물어봐야죠. 괜히 바깥에서 사가 물으러 왔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쁘신 분들이라서 생각. 그렇죠. 자, 하여간 그 가끔 경매 때문에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경매. 경매 때문에 오시는.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 또 많이 오시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까놓고 물어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어떨 때는 속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예 까놓고 그냥 물어보면. 그렇죠. 배우려고 돈 들이고 배운 건데 알려드릴 때는 그냥 알려드리고 음료수까지 주고 뭐 커피도 타드리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참 착하신 분들이세요.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일수자님께서 토지나 공장은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생방으로 듣니 정말 좋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그 양 소장님께서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모임이 있다는 얘기 듣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케마 식구분들도 보니까 최근에 뭐 경기도 광주 그쪽에도 뭐 좀 뭐 그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쪽은 평택에도 계시고 뭐 수원도 계시고 좀 지역별로 최근에 이제 많다가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부러워할 거 없고요. 본인이 만들면 됩니다. 머리를 만들면 되고 장소는 뭐 우리 사무실로 해도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어떤 회비를 걷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뭐 교육장을 임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일정 규모가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은 그냥 뭐 예. 스터디 활동을 사무실에서 해도 뭐 스터디 그룹처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은 많죠. 그럼 교육만이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시나요? 뭐 계속 한 분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분이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은 좀 너무 많은 구성원들이 다 자기 전문 분야하고 또 다르게 또 약간씩 하고 정해놓고 있죠. 오늘은 누구 돌아가면서 이제 그럼 또 자기가 또 앞에서 공부하게 되고. 공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실력이 늘죠. 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제가 바라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좋은 스터디 그룹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발전하실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딴 지역적으로 가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만큼 실력이 많이 향상돼 있어서. 그렇죠. 아주 뭐 거기다 뭐 조금만 접목시키면 되는 거니까 다 뭐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 근데 약간 미세한 부분은 이제 지역적인 특성. 그럼. 그거는 이제 가서 뭐 아까 말씀드린 4년 투자 생각하고 하면 그런 건 다 해결이 될 부분들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그런 일반적인 정보가 없고 교육이 없으니까 선뜻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공장하세요. 못하죠. 뭐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고 그런 거 정보 뭐 교육 받을 기회도 없었고. 아주 없으면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만들면 돼요. 자기하고 친한 중개사들 몇 명이서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스터디 그룹을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지죠. 그런 소문이 자꾸 나게 되면 커지게 되면 또. 네네. 그러면 좋죠. 뭐 꼭 공장 창고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물건지에서도 뭐 가능합니다. 상가라든지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가능하죠. 뭐해서 소규모 그룹 그것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상가 같은 거, 권리금 같은 거, 뭐 이러한 것들도. 특히 뭐 이제 또 세금. 네네. 오피스텔도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요. 아파트라고 전혀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중개사들로부터 뭐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게 또 자기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러한